국어 교사학습 방법 최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사학습 방법을 도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교사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사학습 방법들이 어떻게 지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여러 교사학습 방법들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끔 이해하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시각화 전략을 사용한 교사학습 방법의 개념 이해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미 여러분하고는 모형하고 여기 이제 모형이 있으면요, 모형하고 방법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교육 내용, 그 다음에 학습자, 그리고 교사,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교사는 교육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 내용이 어떻게 학습자에게 체화되는지, 내재화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요.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개념틀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의 장면에서 바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건 좀 지워보고요. 자, 이제 이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 내용은 교재라고 하는 형태로 구체화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에는 교사가 여전히 있는 거죠. 교사가 이 방법을 구현하는 존재니까요. 동시에 학습자가 있는데, 학습자는 우리가 모형에서 봤었던 학습자는 표준화되어 있거나 균칙적인 대상으로 상정이 되지만, 방법에서의 학습자는 아주 구체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준도 다양한 차이가 있고요. 학습의 배경 지식이나 학습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한 편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수업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이제 맥락화가 되는데요. 수업은 당연히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 맥락, 공간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간 속에서 방법이 규제가 되고 공간 속에서도 방법이 규제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작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체육 시간에 공간적인 제약은 체육 수업의 방법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죠. 마찬가지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화되어 있는데 45분이나 50분이라고 하는 단위 시간 안에 수업을 완결하려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당연히 제약이 될 겁니다. 거꾸로 이 방법은 시간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공간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낸다면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하게 육면체로 되어 있는 물리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현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가변적인 시간, 확정된 시간, 그리고 수업 밖에서의 시간 등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형에서와 같이 방법에서도 고려해야 될 측면들이 같이 있어서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납니까? 하나는 교수 모형이고 또 하나는 학습 모형이었어요. 그럼 방법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방법도 교수 모형이 있고 학습 모형이 있어요. 교수 모형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방법. 수업의 방법에 관련된 관심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게 교수 모형이라고 얘기했었죠. 학습 모형은 어떤 학습 경험을 하느냐. 물론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학습 경험을 갖게 하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사학습 모형들이 이 교수 모형이냐 학습 모형이냐에 따라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좀 다르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에서 직접 교수한다. 그럼 이건 이제 방법의 이해가 되는 거죠. 학습의 경험은 예를 들면 문제 해결 학습 모형 같은 경우는 글씨가 이상해서 미안해요. 문제 해결 학습 모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습의 경험 자체가 문제 해결 과정이 학습의 경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형에서 교수 모형과 학습 모형이 각각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교사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교수 방법이냐 학습 방법이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다른데 그 강조점 역시 교사학습 모형에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모형은 방법에 초점이 있고 학습 모형은 경험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방법에 초점을 두고 우리 다시 요걸 조금 더 구체화해 볼게요. 자,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은 크게 교수 방법이 있고 학습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수 방법이든 학습 방법이든 이제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의 장면 속에서 사용이 되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성취 기준에 근거를 한 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단위들이 나눠지는 과정이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성취 기준이 방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수업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단원 학습 목표를 1차적으로 거쳐갑니다. 그리고 단원 학습 목표는 차시별 학습 목표로 다시 구체화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각각의 학습 목표들이 다시 말해서 교수 방법을 쓰거나 학습 방법을 쓰거나 그것이 주목하는 것이 수업인데 이 수업은 교육과정에 근거를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업은 이 교육과정이 주목하고 있는 성취 기준, 이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는 세 가지 요소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 방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있어요. 교수에도 지식을 중점으로 방법을 구현하는 교수 방법이 있고 기능을 중점으로 하는 태도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학습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에 초점 있는 거, 기능에 초점 있는 거, 태도에 초점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이 달랐어요. 보통 기능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썼는데 여기 이 기능을 좀 세분화해서 이걸 경험이라고 규정한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수행이라고 얘기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 기능, 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는 지식, 기능, 경험, 태도, 또 어떤 때는 지식, 기능, 수행, 태도, 아니면 그냥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불린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다시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은 경험에 초점을 두고 학습의 경험들을 갖게 만드는데 중점을 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은 지식에 중점을 두고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교수 방법으로서의 교수 학습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안에서 밑에 하단에 이게 방법 중에서 학습에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방법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표시가 달라진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지식이냐 경험이냐, 태도 같은 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실제로 교수 학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방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실제로 실행을 하는 실행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교수 행위와 학습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데, 태도의 문제는 학습이 되기는 하지만 교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한 부분에 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했었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지식과 기능으로 나타나는데, 학습 방법에서는 기능 학습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경험 쪽에 초점을 좀 둔 게 많고요. 교수 방법으로는 기능에 대한 교수 방법이 실제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직접 교수 방법 같은 경우는 기능을 중점으로 교수를 하는 방식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우고 큰 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도해화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틀을 좀 잡아볼까요? 방법이에요. 이거는 교수 방법이에요. 네, 이 교수 방법인데 지식에 초점을 둔 교수 방법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을 학습하고 나면 그 지식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지식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결과는 보통은 산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떻게 도해화가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사례 중심 학습 방법 가지고 해볼게요. 사례 중심 학습 방법은 학습 방법이에요. 학습 방법이니까 요거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지식에 도달하는 학습의 경험들을 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 학습 방법은 이 사례가 가리키고 있는 게 지식이니까, 지식의 구체적인 전형적인 예니까 방법인데, 이 방법은 학습 방법이고, 이 학습 방법은 지식의 경험에 있다. 이 지식은 사례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지식이죠. 그러니 이 지식의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의 구성. 이 지식의 구성을 뭘 통해서 한다고요? 사례를 통해서 합니다. 이 사례는 여기 이 부분일 텐데요. 전형적이에요. 전형적이란 얘기는 이 사례로부터 구성되는 지식이 정확하게 정확한보다는 정확성이라고 써주는 게 좋겠네요.
정확한 지식을 얻게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다. 따라서 지식의 구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결과 도달하게 될 원리로서의 지식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확성은 산출물이잖아요. 지식의 산출물이잖아요. 이런 도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습 방법이고, 학습의 경험은 지식인데, 지식의 구성 과정, 이게 학습의 경험 내용이에요. 이 지식이 구성되는 이 경험은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사례는 전형적이다. 이렇게 구성된 지식은 정확성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가 이 학습 방법을 통해서 도달하게 될 학습 능력은 지식인데, 이 지식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결과적으로 수업 속에서는 산출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의 장면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될 때, 즉 이 학습 방법을 쓰게 될 때 학생들에게서 산출물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원리가 여기서 도출됐는가, 각각의 사례로부터 그 확인하는 과정이 이 사례 중심 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도해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른 학습 방법 혹은 교수 방법들을 도해화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은 너무 이것이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이 용어들은 나중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심상을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글로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심상화한 다음에 그거를 요 큰 범주 안에 그 하위의 범주, 그리고 각각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개념 체계,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범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상화해서 머릿속에 범주화해서 집어넣었을 때 같이 묶이게 되는 학습 방법들, 그러니까 여기 학습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본 바에 따르면 무슨 시뮬레이션 학습 방법도 있고, 문제 해결 시나리오 학습 방법도 있고, 반응 중심 학습 방법도 있고, 물론 이제 반응 중심 교수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묶일 수 있는 학습 방법들이 같은 계열들 속에서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도 시각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각화를 이렇게 개별적인 학습 방법들에 대한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구성을 할 겁니다. 개념 중심 학습 방법, 사례 중심 학습 방법, 이거 두 개가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시뮬레이션 학습 방법, 문제 해결 시나리오 학습 방법, 이런 게 들어가겠죠. 요거는 나중에 머릿속에 범주화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과정들을 그려본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각화를 할 거고요. 시각화를 한 다음에 이 시각화가 이제 심상화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라겠죠. 개념화를 할 거고요. 개념화는 이렇게 시각화해서 심상이 만들어지면 이 심상을 다시 범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개념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상이 이 범주 체계 내에서 계열이라든지 범위들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범주화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장기 기억 속에, 요거는 사고 과정 속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하게 되는 대상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집어넣기 위해서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심상으로 만들고, 이걸 개념으로 설명하는 요 두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시각화하는 이유는 심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까 그렸었던 것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번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